예를 들어 진짜 에코프로가 이 MSCI 리뷰에 편입되는 종목이 되기 위해서 네. 쉬어가는 거라면 4월 말까지 흐름이 좀 진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발표는 12일이지만 편입될 수 있겠네 라는 그런 심리는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4월 말과 5월 달의 좀 흐름은 이민수의 경제토크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시장에서 매우 뜨거웠던 에코프로그룹 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정말 올해 두고두고 해줘야 될 기업인데 워낙 많이 상승해서 조금 쉬는데 네. 에코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또 네. 사실은 대장주로 갈 수도 있는 건지. 에코프로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신다고요? 네. 먼저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뭘요? 그 끝이 어딜지. 아, 네. 그 끝이 어딜까? 네. 글쎄. 지난번에 80만 원 에코프로는 80만 원 그죠? 네, 80만 원대. 82만 원 찍었고요. 60만 원 지금 초중반인데 100만 원 한번 가나요? 아, 네. 그 80만 원대 올라왔을 때 네. 뭐 100만 원 얘기도 살짝 나왔지, 맞아요. 네, 저도 살짝 봤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80만 원대 상승할 때 뭐 네. 1분기 실적 기대감이나 뭐 에코프로버티를 이제 올해 말 또 거래소 예. 네, 상장 이슈 또 에코프로는 또 뭐 코스피로의 뭐 이전 상장성도 정말 많은 것들이 네, 있었었고 또 이제 공매도 계속 붙들고 있었던 맞아요. 분들이 상환하는 그런 매수세도 좀 있지 않았었냐라는 예. 것도 좀 뭐 들었던 것 같은데 숏 커버를 넘어서 숏 스퀴즈라고 하잖아요. 급하게 사는 거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20% 이상 예, 장대 양봉이 나왔던 것 같은데 참 보면은 최근에 에코프로 BM은 조금 상대적으로 강한데 에코프로는 조금 또 약해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그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좀 하락 변동성이 컸었던 이유는 이제 실적 발표하고 맞아요. 이제 정말 많은 증권사들이 이런저런 레포트를 쓸 건데 어떻게 쓸지 그게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뭐 벼르고 있지 않을 거냐. 아, 어떻게 강하게 얘기를 하겠어.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근데 정말 좀 강하게 좀 이렇게 레포트가 나왔었죠. 네. 네. 그래서 좀 이제 하락했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 에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해도. 그죠. 사실은 뭐 다 좋게 봤는데 삼성에서 냈고 이제 하나에서 냈는데 사실 그분들은 이제 사실은 자기 밸류를 측정해서 용기 있게 낸 건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야, 니네가 이거 써가지고 지금 주가 잘 가면 떨어졌잖아. 사실은 그건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예, 경강부회죠. 그죠. 사실은 상당히 올랐던 부담감이 있었던 거죠. 그죠. 뭔가 하나 튀어나오면 변동성이 있을 텐데 말씀하신 실적 발표 이런 게 이제 맞물려져서 변동성이 생겼다. 네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네. 네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일단 한 가지 근데 이제 볼만한 게 뭐냐면 요게 에코프로가 그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분들 중에서 이제 5월 달에 MSCI 이제 정기 리뷰가 있거든요. 네. 이제 종목이 어떤 종목이 편입되고 편출되고 언제 리밸런싱이 정확히 되는 날짜 그게 5월인데 에코프로가 편입될 거냐 안 될 거냐 물론 가능성은 커요. 그리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 2차 전지 쪽에서만 말씀드리면 또 이제 금양 이렇게 편입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인데 요게 또 조건이 좀 살펴볼 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최근인 것 같아요. 2년 전에 21년에 이렇게 MSCI 지수에 편입시키려면 그런 기준 중에 단기 급등한 종목은 편입에서 좀 제외될 수 있다라는 규정이 2년 전에 생겼는데 그런 기준이 그러니까 단기 급등이라고 하면은 뭐 며칠 내에 몇 % 상승하면 좀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계가 뭐냐면은 45일에서 60일 사이에 그러니까 상승률이 400%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 더 급등하면 편입이 어려운 걸로. 뭔가 좀 그렇죠. 그러면은 그 가격이 얼마냐면은 60만 원대인 거죠. 그러니까 70만 원이면 뭔가 좀 편입을 시키려고 해도 조금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야 이거 2년 전에 그 규정 적용해 보자고. 보통은 이제 시총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시총이 늘어나면 들어가는 건데, 그죠? 시총 기준 말고도 있다. 그게 단기 급등 규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거기 들어가려고 해서 지금 주가를 누르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에코프로 그룹주만 보더라도 이제 월요일에 흐름을 봤을 때 에코프로 BM은 흐름이 좀 좋았는데 에코프로는 약했어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게 4월 마지막 10거래일. 10거래일이라고 하면은 셋째 주 월요일부터 넷째 주 마지막 그 10일 동안의 그 거래일 중에 임의의 날의 기준치를 적용한다고 해요. 임의의 날에. 그러니까 딱 정해진 날이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17일 월요일부터 이제 4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이 10거래일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뭔가 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속도 조절은 나오고 있는 거죠. 에코프로 BM 17일 날 뭐처럼 왜 상승하지 에코프로는 상승하지 못했지?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 4월 말까지 MSCI 편입되려면 조금 쉬어가도 중기적으로는 편입되면 돈이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야 어렵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LG에솔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그 개인들 보호에서 풀린다 그래가지고요. 기억나시죠? 그때 뭐 시장에서 이제 팔어라 직원들 팔 준비했다 안 판다 존버한다 이랬었는데 그때 가격이 제 기억으로 45만 원, 6만 원 이때였어요, 그죠? 그런데 하루 만에 돌리면 근데 지금 거의 60만 원 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급상의 MSCI 편입 관련된 요 기간이 주식을 좀 이후 상승을 기대하고 사모을 수 있는 기간이냐, 그죠? 그런 고민이 살짝 드네요, 그죠? 기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진짜 에코프로가 이 MSCI 리뷰에 편입되는 종목이 되기 위해서 쉬어가는 거라면 그런 조건이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거 좀 자료도 제가 준비한 건데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렇죠. 네네. 이게 어떤 자료냐면 올해 MSCI 리뷰 일정인데 1년에 4번이 있죠. 2월달, 5월달, 8월달, 11월달 있는데 이번에 이제 5월달 얘기를 하자면 발표일은 5월 12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아침 7시경에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그 리밸런싱은 이제 5월 31일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리밸런싱이 돼서 이제 효력은 이제 6월 1일부터 적용이 될 텐데 그러니까 발표는 5월 12일 날 되지만 예를 들어서 4월 말까지 흐름이 좀 이렇게 진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발표는 12일이지만 편입될 수 있겠네라는 그런 심리는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4월 말과 5월 달에 좀 흐름은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못 갔다 그러면은 조금 더 상승 탄력은 그러니까 좀 이제 가는구나. 그런 흐름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편입되면 어느 정도의 자금이 추정해서 들어온다 이런 수치들도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거는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보니까 이제 그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에 이제 정기 변경 리밸런싱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15%인데 한 5% 증가해서 그런 게 추정이 되다 보니까 한 4천억 원 정도 유입될 거다 그런 전망이 있는데 에코프로 관련돼서는 좀 유의미하게 딱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정도의 수치는 좀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급상의 에코프로 요인들이 아직 살아있다, 그죠? 다들 막 너무 고평가잖아. 집어던지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밀렸지만 꿈틀꿈틀대고 있다는 건데, 그죠? 한번 한 2주 동안만 좀 예의주시하면서. 그럼 이제 그거를 생각하고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60만 원, 70만 원대 주가가 좀 머물러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죠? 있다면. 그래, 분할해서 샀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그런 목표가가,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밸류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죠? 밸류 내지 성장성을 PEG를 적용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증권사에서의 목표가들이나 이런 거 좀 나와 있나요? 예. 어디까지 높은 곳을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글쎄요. 근데 네. 4월만 지나더라도 네. 이렇게 증권사의 이제 뭐 정말 구체적인 수치를 통한 리포트나 네. 아니면 본인 성향이 조금 더 담긴 리포트나 네. 실적 발표하고 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리포트가 많이 나오지 네. 5월만 돼도요. 뭔가 이제 에코프로 주가에 뭔가 이렇게 주가의 상승을 좀 저해하는 리포트들이 나온다고 하면 4월 달에 나오지 5월 달에 또 상승한다고 해서 리포트가 저것도 오바다 라는 리포트가 또 굳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리포트에서도 조금 실적 발표도 했고 조금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수급상의 요인을 볼 때 물론 뭐 에코프로의 성장성이나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은 없죠, 그죠? 네. 그러나 이제 그게 얼마나 땡겨 쓰고 좀 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였는데 네네. 지금 이제 MSCI 지수 편입 관련된 수급상 요인 보면 네, 기대 요인이 남아 있다는 건데요. 뭐 약간 좀 다르게 질문을 해보면 2차 전지 내에서 뭐 에코프로는 정말 신화적인 기업이지만 지금 주식으로만 보면 그죠? 이제는 올랐으니 말씀하신 포스코 뭐 그룹이라든지 그죠? 네네. 다른 뭐 리튬 관련주라든지 뭐 전해이라든지 SKC라든지 SK온 그죠? SK 케미칼도 SK 이노베이션 그죠? 네네. 여기도 이제 네. 좀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더 편안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요. 굳이 에코프로를 실험하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하면요. 이제 공급망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네네. 생태계가 중요하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네. 이제 혼다와도 이제 MOU 체결을 했고 네. 그럼 그쪽으로 계속 초점을 맞추고자 하면 네. 이제는 LG 그룹 쪽, 네, 뭐 LG 화학이나 LS솔이나, 네네. 그쪽으로 뭔가 이렇게 뭐 밸류 체인 얘기가 나오면서 좀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그렇죠. 그룹이나 그렇게까지 부각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런 차원으로 좀 관심을 가져본다고 하면 네 지금 말씀하신 뭐 LG 엔솔, LG 화학 또 네, 갈 자리가 또 계속 관심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은 계속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포스코 그룹이 워낙 관련된 기업이 많기는 하긴 하지만 중요하신 말씀이네요. 아까 얘기한 어떤 수직 계열화 이게 이제 그냥 네. 하나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그냥 셀만 만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셀을 네. 만들려고 했더니만 양극재, 양극재가 필요해. 네. 그걸 만들려면 또 전구체가 필요해. 전구체가 필요하려면 그다음에 또 뭐 수산화리튬이 필요해. 네. 수산화리튬 탄산리튬이 있어. 옴브레또 모히또가 있어. 뭐 이런 그죠.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그런 라인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부각된다. 에코프로에서 오른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을 얘기하셨고 LG화학도 그렇죠. 그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어디? 이 타이밍에서 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룹과 또 이제 수직 계열화 아까 또 전구체 말씀하시니까 최근에 그룹주 중에서 전기차의 뭔가 성장 동력을 조금 받고 있는 그런 그룹 계열사가 있는데 LS 맞아요. LS가요. 전구체 진출 밝혔습니다. 네, 거기도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다음 사실 과거에도 보면 주도주라고 하는 게 한번 쫙 불을 품었다가 나 오늘 거지만 주도주하고 내일부터 이제 마당새 할래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아, 네. 그러니까 실적도 있고. 네. 그리고 쉬는 거 갔다가 또 끌어당기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 조정받고 이전에 정고점을 다시 치고 가면 그거는 ING 주도주의고 그죠? 정고점을 치고 이제 못 가고 밀리면 슬슬 이제 좀 주도주의 생로병사에서 거래량이 줄고 그죠? 그러면 주는 건데 아직까지 볼 때 2차 전지는 주도주의 생로병사에서 생이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네, 진짜 2차 전지 쪽은요. 정말 한 일주일만 관련된 뉴스를 만약에 안 본다고 하면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새로운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이제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LFP 배터리 얘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LFP 원통형, 원통형도 뭐 4680도 그렇고 또 하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네, ESS까지도. 그래서 최근에 LG엔솔이 이제 북미 쪽에다가 그 16기가와트시 이제 ESS, LFP 배터리 전용 ESS 공장을 또 증설한다고 했고, 네. 또 이제 테슬라가 네, 상하이에 40기가와트시 이제 메가팩 ESS 공장을 또 증설한다고 해서 진짜 정말 많아요. 2차 전지 쪽은 뭐 네. 나트륨 배터리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네. 우리가 3원계보다 더 나아 지금 우리 네. 배터리가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해서 야 정말 언제 끝이 날까. 네. 네. 아 이렇게 뭐 계속 네. 순환하면서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럼요, 뭐 투자자들에겐 그죠. 예. 네네. 뭐 이사님이나 우리가 끝이 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절대 아니죠. 그런 정말 강하다. 네. 그 얘기를 하려고 얘기한 겁니다. 에코프로가 쉬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걸 봤고 에코프로 자체도 수급상 요인들로 봐야 되고요. 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이상엽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